특이성의 원리 SAID 원칙. 정의 신체는 각 부분에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신체를 적응시킨다는 원리. 목적 운동 유형과 근육군에 따라 나타나는 운동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훈련 목적에 따라 운동 유형과 근육군을 적절하게 선택. 방법 타입 1과 타입 2의 특징에 맞춰서 목표하는 운동의 효과를 얻기 위해 적용하여 실시. 기계적 특이성. 신체에 부과되는 무게 및 움직임. 근지구력 발달 저중량고 반복. 근력 증가 고중량저 반복. 각 부위의 목적에 따라 다른 방법의 운동 선택. 근신경 특이성. 운동 선택과 수축 속도. 안정성 향상 느린 속도 통제적, 불안정한 환경. 파워 발달 빠른 속도 통제적, 불안정한 환경 대사적 특이성.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 양. 지구력 최소 휴식긴 운동시간 유산소성 대사. 최대 근력, 파워 고중량긴 휴식 무산소성 대사. 주의사항 과도한 트레이닝을 피하고 적절한 휴식을 해주어 부상을 예방한다. 지근과 속근의 특징에 맞추어서 다르게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과 서킷 트레이닝에 대하여 설명. 정의 HIIT는 운동 후 충분한 휴식을 갖지 않고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불완전한 휴식을 취하거나 피로가 회복되기 전 다시 운동을 실시하여 운동의 지속 능력을 상승시키는 훈련입니다. 서킷 트레이닝은 여러가지 운동을 구성하여 한 가지 운동에서 다른 운동으로 중간에 쉬는 시간을 두지 않고 목적을 하는 신체의 부분을 발달시키기 위한 훈련입니다. 목적 HIIT는 전신지구력과 스피드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서킷 트레이닝은 심폐지구력과 근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방법 HIIT는 주로 육상 및 수영에서 사용되며 100ml 전력 질주한 후 100ml 가벼운 강도로 불완전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100ml 달려 운동의 지속 능력을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서킷 트레이닝은 특정 부위의 운동을 일정 시간을 실시한 후 휴식 없이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 일정 시간을 실시하고 정해진 운동 구성이 종료되면 휴식을 실시합니다. 주의사항 HIIT와 서킷 트레이닝은 충분한 워밍업과 쿨다운을 실시하며 격렬한 신체 활동이기 때문에 건강 문제 및 문제가 될 사항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지연성 근육통 DOMS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지연성 근육통은 딜레이드 안센 머설 SORNESS라고 하며 근육의 구조적 손상을 통해 생기는 통증을 뜻합니다. 지연성 근육통은 운동 강도가 증가될 때 발현하며 주로 신장성 수축을 이용할 경우 나타납니다. 이 증상은 운동 후 24시간에서 48시간 내 혹은 최대 72시간 이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연성 근육통은 화학적 자극 물질이 분비되는 근육에서 미세 파열이 발생할 때 나타나며 CK 혈중 농도 상승, 암모니아 혈중 농도 상승, LDH 혈중 농도 상승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연성 근육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증가된 운동 강도에 대한 적응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선피로 훈련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의 및 목적 대근육을 단관절 고립 운동으로 피로하게 한 뒤 다관절 운동으로 근육을 더 피로하게 만드는 방법. 방법 훈련자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위를 단관절 운동 및 케이블을 사용하여 먼저 실시한 후 해당하는 주동근의 다관절 운동을 실시하는 방법 또는 협력근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법입니다. 이에 대퇴 운동 시 레그 익스텐션에서 스쿼트. 주의사항 선피로 훈련법은 트레이닝 방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필요하며 중상급자가 실시하는 방법이므로 적절한 강도와 충분한 사전 연습을 시행한 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지방량 증가를 위한 트레이닝 방법을 설명하시오. 정의 및 목적 제지방 팻 프리 매스이란 체중에서 체지방을 뺀 값을 말하며 체중에서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제지방량을 증가시킬 때 신체 조성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법 제지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선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의 양을 증가시켜야 하며 이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항 운동을 통하여 근육의 비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균형 있는 식사, 충분한 휴식, 유산소 운동을 실시하여 체지방 또한 감량해야 합니다. 저항 운동 시 강도는 1RM 중강도 50에서 69%, 반복 횟수 8에서 12회, 3에서 5세트를 다관절, 대근육을 이용하여 실시한 후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카보넨 공식을 이용하여 목표 심박수를 산출해 40에서 59%의 강도로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제지방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저항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할 시 과도한 강도로 실시할 경우 중단할 경우가 많으니 자신에게 적합한 강도와 시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 합니다. 골다공증을 가진 대상자의 트레이닝 방법을 설명하시오. 정의 및 목적 골다공증은 골밀도본 미너럴 덴서티가 감소된 뼈의 질병으로 미세구조가 붕괴되어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가진 대상자들은 대부분 노인들에게 발생하는 질환이며 낙상 예방에 초점을 둔 트레이닝이 실시됩니다. 방법 고유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연성, 코어, 밸런스 트레이닝과 함께 골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저항성 트레이닝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또한 적절한 과정으로 6개월 이상 고강도 운동을 시행해야 운동을 통한 골밀도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골다공증을 가진 대상자가 6개월 동안 고강도 운동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부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시작해야 합니다. 호흡교환 레스퍼러토리 쿼션트 RQ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의 이산화탄소 생성에 대한 산소 소비량의 비율. 목적 운동 중 탄수화물,
지방의 에너지 대사량에 대한 팩분율 기여도를 평가하며 이를 통해 운동부 하검사의 기준과 무산소성 역치를 알 수 있습니다. 지방의 호흡 교환율은 0.7, 탄수화물의 호흡 교환율은 1.0이며 우리 몸은 안정시 보통 0.8 이하의 교환율을 보이는데 운동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 몸은 주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사용하여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교환율 1.0이 되는 시점이 탄수화물만 사용되는 시점이고 1.10 이상이 된다면 탄수화물의 고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산역치 LT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의 및 목적. 저산역치는 렉테이트 스레숄드라고 하며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혈중 저산 농도는 비직선적으로 증가할 때 혈중 저산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저산역치는 근육의 낮은 산소량, 해당 작용의 가속화로 인하여 발생하며 저산역치를 통하여 운동 수행력 예측, 지구력 운동의 훈련 프로그램 계획 및 훈련 강도 평가, 필요한 운동 강도 수준을 계획하는 지침을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산소성 역치 AT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의 및 목적.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에서 무산소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환기량이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패턴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 체내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산화탄소를 빨리 배출하기 위하여 호흡 중추를 자극하여 무산소성 역치가 발생하며 무산소성 역치를 스피드의 지구력과 관련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산소성 역치의 판단 기준으로는 피로의 급격한 증가 시점, RER 1.0 직전, 최대 산소 섭취량의 60에서 80% 수준, 환기량이 급증 또는 CO가 급증하는 시점. Q. 회복기 운동 후 초과 산소 소비량 EPOC에 대해서 초과 산소 섭취량은 EPOC라고 하며 운동 초기에 근수축에 필요한 산소 공급이 불충분하여 산소 결핍이 생겨 산소 섭취가 지연되고 산소 부채가 생기게 됩니다. 운동이 종료된 후에 휴식 시보다 더 많은 산소를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빠른 영역은 근육에서 사용된 PCG 합성과 근육과 혈액의 산소를 저장, 느린 영역은 저산 제거, 체온 상승, 심박수 호흡수 상승, 호르몬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 상승이 나타납니다. 유산소 트레이닝 시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의. 유산소 트레이닝을 실시할 때 운동 강도를 설정할 수 있는 종류에는 카본행 공식, RPE 운동자 각도, 최대 산소 섭취량 VO2 max가 있습니다. 카본행 공식은 220에서 나이를 뺀 최대 심박수에서 안정시 심박수를 뺀 값에서 운동 강도를 곱하고 마지막으로 안정시 심박수를 한 번 더 더해줍니다. RPE 운동자 각도는 0에서 10, 620 척도를 이용하여 운동 강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은 흡기와 호기의 동정맥 산소차를 측정하여 운동 강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운동 세션 구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운동 트레이닝 세션은 준비운동, 본운동, 정리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비운동은 걷기나 조깅 같은 일반적인 준비운동이나 스포츠 활동 동작과 유사한 동작으로 진행하는 특이적 준비운동을 5에서 10분 정도 저강도로 수행합니다. 이는 조직 온도가 증가하여 활동근으로의 혈류 및 산소를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운동은 운동 목표에 따라 유산소, 저항, 유연성, 스포츠 활동 등을 10에서 60분간 지속합니다. 운동 시간은 강도에 의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운동은 심박수와 호흡률을 감소시키고 체온의 점차적인 감소, 근육의 최상의 길이 장력 관계, 회복, 하지 정맥울 혈 예방 등을 위해 5에서 10분 권장합니다. Q.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의 효과. 준비운동은 본운동 전 실시하는 저해서 중강도의 스트레칭, 유연성 운동으로 체온과 관절의 가동 범위를 높여 부상을 예방하고 신체를 예열하여 본운동의 수행력을 높인다. 종류로는 자가근막이완, 정적 스트레칭, 동적 스트레칭 등. 정리운동은 본운동 후 실시하는 운동으로 심박수 감소, 호흡수 감소, 체온 감소, 신체에서 사용된 산소를 보충하여 보다 빠른 회복을 돕는다. 정적 스트레칭보다 동적 스트레칭이 효과적이며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추천된다. Q. 트레이닝의 원리와 정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과부하의 원리. 지속적으로 더 큰 자극에 노출. 점진성의 원리. 운동의 양강도를 점차적으로 증가. 반복성의 원리. 일시적 훈련이 아닌 장기적 반복 훈련. 가역성의 원리. 운동 중단,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 특이성의 원리. 수행된 운동 형태와 동원된 근육군에 국한되어 운동 효과가 나타난다는 원리. 개별성의 원리. 획일화된 방법이 아닌 개개인의 조건성별, 나이, 선호,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훈련. 다양성의 원리. 지루함과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FITT의 변화. 유산소 FITT. 주 3에서 5일, VO2R, HRR 40에서 60%, 시간 30에서 60분, 달리기나 자전거, 로잉머신,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 형태로 통일. 저항운동 FITT. 주 2에서 3일, 한 RM 60에서 80%, 8에서 12회 2에서 4세트, 대근육을 사용하는 머신이나 프리위트로 통일. 1. 심폐체력 트레이닝. 심폐지구력을 위한 트레이닝 방법. 산소혈액 공급 능력, 정상적 일상생활, 심폐지구력 개선, 인터벌 조깅, 수영 등 진척률 볼륨 증가 폭 조절, 정의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신체 조성 유연성. 5가지의 건강체력 중에 하나로 신체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는 순환계와 호흡기의 능력. 이 능력을 위해 단계별 훈련 프로그램 계획.
목적 피로감 없이 정상적인 일상생활 활동을 하도록 하는 역할. 심폐계는 신체에서 여러가지 건강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트레이닝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 방법 FIT-TVP를 적용한다. 주당 최소 5일 150분 중강도의 유산소, 주당 최소 3일 75분 고강도의 유산소, 혹은 중강도와 고강도 운동의 조합으로 주당 3에서 5일 75에서 150분 실시할 수 있다. 형태로는 수영, 사이클, 자연스럽고 리드미컬한 대근육을 사용하는 지속적인 형태의 운동. 주의사항 빈도, 강도, 시간, 유형이 증가하는 속도, 진척률과 너무 빠를 때는 부상 유발, 너무 느릴 때는 운동 효율성 감소. 운동 강도 결정 방법. 최대 산소 섭취량, 목표 최고 산소 섭취량은 최대 산소 섭취량 운동 강도. 최대 심박수 타나카 공식 208 빼기 0.7 곱하기 9. 여유 심박수 카보넨 공식 여유 심박수 곱하기 운동 강도 더하기 안정시 심박수. 대사 당량 1mTs는 3.5ml kgm/in. 운동자 각도 1에서 열척도 6에서 스물척도에 13. 대화 테스트. 체지방 감량을 위한 트레이닝 방법. 호흡 교환율 RQ를 봤을 때 탄수화물 사용은 고강도 짧은 시간이므로 먼저 고강도 근력 운동을 실시하여서 저장되어 있던 탄수화물을 사용하고 그 다음은 체지방을 감소하기 위해 지방 사용은 저강도 장시간 운동 때 하므로 근력 운동 후에 트레드밀이나 자전거 에르고미터를 사용하여 장시간으로 2시간 내외로 저강도로 유산소 운동을 실시하여 지방을 연소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는 다관절 운동은 작은 근육들을 스트레스 주는 단관절 운동보다 많은 근육들이 동원되므로 더 많은 대사작용과 호르몬 작용이 발생하여 에너지 소비율이 단관절 운동보다 높아 이를 대입하여 체지방 감소의 운동으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방법에 대해 구술하시오. 반복 훈련 레피티션 운동과 운동 사이의 완전한 휴식. 단거리 선수 기술 습득. 구간 훈련 인터벌 운동과 운동 사이의 불완전한 휴식. 중거리 선수 운동 지속 능력 향상. 지속 훈련 휴식 없이 올 아웃 될 때까지 훈련. 장거리 선수 심폐지구력 향상. 순환 훈련 서킷 여러가지의 운동을 조합하여 하나의 세트로 하고 운동과 운동 사이에 휴식 시간 최소화하여 구성된 운동들을 연속적으로 순환하는 훈련. 비만인 근력과 유산소 동시 향상. 인터벌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의 11에서 15 사이의 비율로 운동과 운동 사이의 불완전한 휴식. 최대 또는 한계에 가까운 노력에 도달하기보다 정해진 수만큼 프로그래밍된 인터벌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중강도의 운동을 한다. 목적 짧은 시간 안에 최고의 운동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체지방 감량, 심폐지구력 향상,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혈압 감소, 질환자에게 유용. 방법 거의 한계에 가까운 수행 능력 최고 심박수 80% 이상, 고강도로 짧게 운동 후 휴식하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스프린트 인터벌 트레이닝, 저항 기반 인터벌 트레이닝, 고강도 기능성 트레이닝. 주의사항 점진적, 과부하 단계적으로 개별화 부상 위험 운동 간 반드시 적절한 휴식. 단계별 트레이닝 OPT 트레이닝 모델에 대해 설명하시오. 최적의 운동 수행 능력 향상, 안정화 근력 파워. 안정화 코어, FMS 근력, 강도 증가 파워 빠른 속도. 정의 다양한 목표와 능력을 가진 고객을 위한 최적의 운동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방법. 목적 체지방 감소. 안정화 근지구력, 제지방 증가 안정화 근력, 운동 수행력 향상 안정화 근지구력 파워. 방법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안정화 단계에서는 코어를 강화하여 안정성을 증가, 자세 개선, ROM 증가, 이상적인 움직임 패턴과 운동 기술 교육하고 고유 수용 감각, 밸런스, 협응력 향상. 근력 단계에서는 근지구력 근비대 최대 근력 강화를 위해 휴식 시간을 감소시키고 운동 강도를 증가시킴. 파워 단계에서는 빠른 속도로 최대 근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 주의사항 각 고객마다의 능력과 요구사항 목표를 기반으로 그에 적절하고 정확한 운동 트레이닝을 실시해야 한다. 단계별 트레이닝 주기와 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최적의 적응을 위한 훈련 방법. 운동 목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세분화함. 목적 훈련 자극에 대한 다양성, 수행 능력 향상, 회복, 과훈련 방지. 방법 장주기 연간 올림픽, 중주기 월간, 단주기 주간로 나눠 단계별로 진행. 준비 기본 체력 끌어올림, 전환 특정 스포츠에서 요구되는 근력 근지구력 파워 향상, 유지 최고 수준의 운동 수행력 유지. 고강도조 반복. 오버트레이닝 조심, 전이 활동적 휴식. 레크리에이션. 평소 훈련량의 40에서 50%로 진행과 충분한 휴식을 통해 초과 회복하고 피로를 제거하면서도 기초 체력을 유지. 주의사항 운동 후 초과 보상, 최대 수행 능력 향상, 과훈련 증후군 점진적 과부하 개별적. 레피티션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의 운동과 운동 사이의 완전한 휴식. 단거리 선수 기술 습득. 저강도 지속주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의 저강도 운동을 일정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전형적인 유산소 트레이닝 방법. 모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의 실제 경주거리를 달리게 하는 트레이닝 방법. 목적 지구력, 스피드 지구력을 향상. 방법 초기 실제 거리보다 짧게, 중기 실제 거리보다 길, 후기 실제 거리를 달림. 주의사항 개별화, 부상의 유의 타바타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의 20초 동안 최대 노력으로 운동 후 10초 휴식하는 방식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다. 목적 유산소 능력 향상,
최대 산소 섭취량 증가, 심폐체력 강화, 운동 효율성 증가. 방법 20초 운동, 10초 휴식, 4분 동안 총 8번. 주의사항 개별화 부상의 유의. 하이폭시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의 저산소 상태에서 트레이닝하는 방법. 목적 혈액에 산소를 잘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심폐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합니다. 방법 인위적으로 저산소 상태를 만들어서 트레이닝. 유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 설명. 유산소 운동의 효과에 대해 구술하시오. 안정 시 심박수가 감소하고 같은 강도의 최대 하운동 시 1회 박출량과 최대 심박출량이 증가하고 심박수가 감소합니다. 또한 운동 시 동정맥 산소차가 증가하고 근육 내 미오글로빈 함량과 미토콘드리아의 숫자 및 크기가 증가하며 산소 운반 및 공급 능력이 향상되어 최대 산소 섭취량과 무산소성 역치가 중과합니다. 저항 운동의 효과에 대해 구술하시오. 근섬유, 동원 및 수축 능력이 향상되고 근섬유가 비대해지고 근육의 횡단 면적이 증가합니다. 근력과 근육량이 증가하고 안정시 대사율이 증가하며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중 운동에 대해서 부력으로 인한 체중 부하가 적어서 관절이 약한 고령자나 비만인 사람과 부상으로 인해 근육이 약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재활 초기 운동으로 추천. 부상 위험 낮음, 칼로리 소모 빠름, 심폐기능 발달. 2. 저항성 트레이닝. 저항 트레이닝. 정의 자신의 체중이나 바벨, 덤벨, 머신과 같은 무게의 부하에 대해 저항하여 근력을 개선. 목적 결합 조직의 강도 증가, 근지구력 근력 파워 증가, 골밀도 증가, 체지방 감소. 근비대 심혈관 효율 향상. 방법 부하를 줄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바벨, 덤벨. 숙련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자신의 능력에 맞게 부하와 세트 수를 선택 가능. 주의사항 운동 초보자나 체력이 약한 사람은 초기 부하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하며 부하 증가량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바벨, 덤벨 운동과 같은 프리웨이트는 부상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조자의 보조를 받거나 머신 운동 권장. 고혈압 환자나 기타 심혈관 질환 환자들은 순간적으로 혈압 상승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발살과 호흡 금지. 신장성 수축의 들숨, 단축성 수축의 날숨을 하여 혈압 조절. 소근육보다 대근육, 단순관절보다 다중관절, 저강도보다 고강도. 무산소 트레이닝. 정의 단시간 고강도 운동, 산소 없이 에너지 공급. 목적 무산소 대사 능력 파워. 방법 오직 탄수화물만을 에너지원으로 에너지 생성. 주의사항 저산 시스템 가동 촉진 트레이닝. 정의 운동 강도를 증가시켜 운동 시 발생하는 젖산 생성률을 높임. 목적 젖산 역치 증가. 주의사항 젖산 내성 향상 트레이닝. 정의 1분간의 최대 운동 후 5분 간휴식. 목적 젖산 역치 증가. 방법 보통 4에서 50초의 젖산 내성이 한계에 이르는 것을 이용해 1분 최대 운동, 5분 휴식으로 젖산 제거. 주의사항 충분한 휴식 X, 근육 산성화, 운동 수행력 감소. 스피드 지구력 트레이닝. 정의 최대 강도로 10에서 20초 동안 운동 후 충분한 휴식. 목적 에너지 동원 속도 향상. 방법 인터벌 스프린트, 가속 스프린트. 주의사항 운동의 스피드가 떨어져서는 안된다. 운동과 휴식 시간을 적절히 계획한다. 무산소 지구력 트레이닝. 정의 시합 전 준비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방법. 목적 방법 1주차 800M 3회 2셋, 4주차 200M 5회 2셋. 주의사항 고강도이기 때문에 주유 이상 금지.